안녕하십니까. 다함께 차차차 다차TV 신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차를 2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 차량이에요. 요새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 또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기들 등 하원용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세금 혜택도 받아가실 수 있고 공유주차장 할인도 되고, 아무튼 장점이 여러모로 많은 차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흰색, 검정색,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2대를 한 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대를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연식도 비슷하고 등급도 똑같아요. 가격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2개 다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시그니처 모델은 레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등급임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차량 보시죠. 구독, 좋아요. 간단한 스펙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흰색 차량은 21년 등록이고요. 당연히 신조차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000km 탔고요. 검정색은 2020년 최초 등록이고 주행거리가 약간 있어요. 2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 또한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 모두 최상의 등급 시그니처 모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레이가 시그니처 모델에서도 세세하게 추가 옵션을 할 수 있어요. 시그니처에서도 요 차량 옵션이 조금씩 틀려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시죠. 검정색 차량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가 한번 약간의 모델 변경이 있었어요.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주구장창 같은 모습의 레이였다가 2018년도에 이름하여 더 뉴 레이가 다시 새롭게 출시를 해요. 더 뉴 레이로 나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이 이 그릴이죠. 그릴이 원래는 사진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그릴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라이트도 큼직큼직해서 시인성도 좋고 백화현상 도 없고, 안개등 굉장히 귀여워요. 박스카 느낌의 차량이다 보니까 디자인은 동그란 이 안개등이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장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높은 등급인데 이게 가장 높은 등급의 힐이거든요. 요거는 시그니처를 선택을 해도 이 힐이 안 와요. 블랙 크롬 힐이 안 들어가요. 기본적인 일반 알로이 힐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스타일이라든가 4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해야 요거와 LED 램프 이런 게 딸려 들어오는 옵션이에요. 어쨌든 흰차, 검정차 2대 다 요 옵션은 추가가 됐어요.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블랙박스도 앞뒤 양 운전석 조수석 4채널로 운영을 하셨어요. 보조 배터리 또한 장착은 돼 있어요. 요거는 밖에 나와서 싸제로 장착을 한 거고요. 문콕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운전석 측면을 볼게요. 운전석 측면도 뭐 없어요. 흠잡을 거 없고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차 2대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냥 박스카 앙증맞고 귀엽고, 차가 좀 높다 보니까 경차 치고 쾌적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거고, 레이의 트렁크는 사람이 타기에는 진짜 경차 치고 최고의 공간인데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다만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폴딩을 써서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같이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레이는요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6대4 시트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 레이에서는 빠지면 안 돼요. 6대4 굉장히 유용해요. 시트가 앞, 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대4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폴딩이 되면은 다소 아쉬운 적재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이 흰색 차량은 외관도 깨끗해요. 지금 이제 검정색 차량에서 이 차량으로 넘어왔는데 주차를 같이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측면은 흰색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차량 모두 외관은 정말 깨끗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쪽 측면 흰색도 똑같이 40만 원짜리 힐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콕 당연히 없고요. 까진 데 없고,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고, 사이드
사이드 미러도 정말 깨끗하게 유지는 돼 있고 지붕 또한도 너무 깨끗해요. 지금 외관들을 스피드하게 아주 신속하게 한번 봤고요. 심 팀장이 판단했을 때 외관은 흠잡을 게 1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젠 차량 내부로 들어가서 이 차량과 이 차량의 옵션이 뭐가 그렇게 틀린 건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로 가 보시죠. 구독, 좋아요. 제가 레이 운전석에 앉아봤는데 레이는요 정말 경차치고 광활한 실내 공간을 보여줘요. 제가 키가 그래도 등치도 있는 편에 비해서 운전석을 앉아도 공간이 너무 좋고 뒤에 앉아도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만큼 공간 효율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차에 차선 이탈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전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차선을 가다가 차선을 물고 간다던가 아니면 약간 졸음운전으로 침범을 한다던가 그때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경고음을 올려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미러와 풀 오토 에어컨도 다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다만 순정 내비는 빠졌고 시그니처에는 이 기본 멀티미디어가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블루투스로 해서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미러링이라 그러죠.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라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약간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연결하고 미러링하고 뭐 블루투스 연결하고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순정 내비보다 또 이거를 많이 추구하는 분들도 점점점 늘어나더라고. 자기의 내비게이션, 뭐 티맵이라든가 카카오 앱이라든가 그걸 연결해서 쓰는 편리함이 있고, 자기 블루투스로 항상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은 추세로 인해서 기아에서도 요거를 타겟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순정 내비는 빠져있다는 모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후방 카메라는 그래도 이 넓은 화면으로 잘 나와요. 카메라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지금 키로수가 이제 28,000 정도 됐잖아요. 28,000 정도를 된 걸 감안하고 흰 차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가격을 말씀드릴 거고, 이 차량은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저 흰색 차량은 요 프로토 에어컨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55만 원인데 요 차는 그거를 추가를 했고, 흰색 차는 그게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거를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차이지만 양쪽 다 열선 시트가 다 위치해 있고요. 하지만 양쪽 통풍은 없다는 점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요 화면 조정하는 버튼이 위치해 있고, 이쪽은 미디어 블루투스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차는 또 크루즈 컨트롤이 안 돼요.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약간 아쉬움은 있는데, 이 차로 고속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주 타겟은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기아에서 안 넣어준 것 같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레이는요 스마트 키가 없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옵션으로는 별로 안 하는 값어치인데 실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그 옵션가의 5배 이상은 하는 값어치예요. 스마트키 있고 없고. 레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스마트키가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레이는 또 높은 천장고가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천장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공간 시야감도 넓고 운전 시야감도 좋고 옆에도 너무 잘 보이고 해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뚫려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천장에 붙어 있다. 이어서는 21년식 흰색 차량으로 넘어가서 실내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년식 5,000km 탄 흰색 차에 다시 실내로 바꿨는데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다만 이게 차이가 뭐냐, 요것도 내비게이션은 그냥 멀티미디어 8인치 요걸로, 요것도 똑같이 저거랑 내비가 안 들어갔고 연결해서 미러링으로 쓸 수 있는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나오고요. 저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요게 빠졌죠. 하이패스 룸미러가 없고요. 수동 에어컨이에요. 이게 수동 에어컨. 저거는 아까 프로토 자동 에어컨이었고요. 요거는 수동 에어컨이죠. 수동 에어컨이 어떤 분은 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수동도 쓰기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액정이 없으니까 밋밋함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차와 이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패스와 프로토가 빠졌다. 하지만 차선 이탈은 그래도 적용이 됐습니다. 앞자리 열선 똑같이 다 돼 있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레이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도 또 하나 이게 있죠. 뒷문이 스타렉스 카니발처럼 슬라이딩으로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애기들을 꺼낼 때 아파트 이렇게 주차가 돼 있잖아요. 보통은 뒷문도 이렇게 연단 말이죠. 일반 차들은 애기를 꺼내고 막 아우
비좁아요. 그리고 애기뿐만이 아니에요. 차를 주차를 하고 조수석에서 내리실 때 되게 조심스럽게 열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내리잖아. 맞잖아, 그죠?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게 있는데 뒤에 슬라이딩 문이 적용이 되면 어떠냐? 슬라이딩은 문을 여는 각이 안 생겨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하죠. 조수석 측면에 B필러가 없어요. B필러가 없으면 뭐냐? 충격이 됐을 때 있는 것보다는 더 안 좋겠죠.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간 활용도에서나 내리고 타고 애기 안고 카시트에 앉히고 애기 끄집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 레이가 이거를 12년도에 이 문을 고집을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막 머리 가우뚱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써보신 분만 알아요. 제 차가 슬라이딩이 돼서 써본 분은 진짜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시 흰색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좌석으로 왔는데 제가 아까 뭐 굉장히 차가 광활하다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지금 운전석 시트도 뒤로 많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천장이 높으니까 일단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고 시트가 지금 약간 세워져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뒤로 각도가 조절이 돼요.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동승자 분들도 편안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6대4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6대4 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폴딩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뒷좌석이 각자의 슬라이딩으로 이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정말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레이가 이 슬라이딩이 안 되는 것들은 박혀 있습니다. 시트가 박혀 있으면 앞뒤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뒤에 공간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당기면은 뒤에 트렁크 공간도 좀 더 생길 수가 있고 사람이 탈 때는 조금 넓게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실내 운행 상황에 맞춰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나 실내 가죽 뭐 그런 상태라든가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신차 AS 엔진 미션 5년에 10만 킬로 뿐만 아니라 일반 보증까지 3년에 6만이거든요. 일반 보증까지도 양쪽 다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문제가 생기시면 기아 오토큐로 가시면 다 부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가죽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딱히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이렇게 2차 왔다 갔다 설명을 해서 저도 정신없지만 보는 분도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심히 촬영을 했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뉴 레이 차량을 준비를 했고 2대 차량을 보여드렸어요. 설명드렸다시피 연식과 주행거리와 소소한 옵션들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개인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잘 비교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반도체 수급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 문제도 그렇고 매입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매입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매입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도 당연히 높아지죠.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중고차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차를 파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내가 중고차가 필요해. 중고차 사야 돼. 그러신 분들은 좀 안 좋은 시장인 거는 확실해요. 하지만 저희는 차를 사갖고 와서 제3자에게 차를 팔아야 되고 또 어떤 차를 사와서 또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사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매입가를 높게 사와서 어느 정도 시세를 서치를 하고 시세에 대해서 비등하거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신차가가 뭐 1,800 좀 빠질 텐데 너무 안 빠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3년 전만 해도 신차가에서 그래도 400만 원 이상은 빠져야 소비자한테 팔 수가 있구나 이런 암묵적인 저희 룰이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는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시대는 정말 신차가에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빠집니다. 신차 대기 기간이 길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중고차 입찰 같은 것도 너무 과입찰이 심해진 이유도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저희도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지만 시대에 발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PR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마무리 멘트가 너무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시세에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 중이고 신차값보다 왜 이렇게 안 빠져 이렇게 뭐라고 화면을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 흐름이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흰색 차량이 21년 5,000km잖아요. 이 검정색 차는 20년씩 27,000 정도 뛰었어요. 약간 차이가 나죠? 하지만 검정색 차가 옵션은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흰색 차량은 1,580만 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검정색 차량은 1,530의 판매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으시거나 레일을 구하시려던 분들, 경차를 구하시려던 분들이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른 차량 열심히 또 매입을 해서 또 업로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저희가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차TV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정신없고 어수선한 아마추어 같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